네, 안녕하십니까. 재범방지 교육 전문기관 YH 심리교육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그 파트 2로서 또 함께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을 잘 표현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내용은 이 영상 끝나는 말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걸 꼭 확인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실천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성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성문, 정말 너무 많은 자료들, 많은 이야기들을 또 보고, 듣고, 또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은 양형 자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뭔가를 잘못하면 학교에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반성문의 주요 목적은 저희가 어린 시절 썼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반성을 우리가 글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성문에 담겨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반성입니다. 여러분, 반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반성문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우리가 왜 써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에서 반성문 썼던 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그에 대한 벌로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형사사건과 관계에 대해서 반성문을 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온전히 고스란히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하고 그 인지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잘못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성문의 가장 주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어떤 사건 배경이 있던지에 상관이 없이 결과적으로는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내용을 반성문에 녹여낼 때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잘못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모습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반성이 아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솔된 마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지 이후에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가장 잘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성문의 내용에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인정 그리고 깨닫고 느끼게 된 점 그 이후에 내가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아주 진정성 있게 솔직하고 담백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죠? 앞으로 내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동일한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의 계획과 의지가 포함이 되어야 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반성문에 작성한 것을 근거로 또 많은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빙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을 때 내 재범 방지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성의 두 번째 내용으로는 반드시 이 재범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실천의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성문의 또 세 번째 요소는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 고민하고 나는 글을 쓰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반성문 첫 마디부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판사님 또는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성문은 어떤 구체적인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기 형식으로 쓰시던 또는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던 반성문의 일정한 틀의 모양을 갖춰 쓰시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도 화려한 문구, 어떤 유려한 문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은 아주 하루에 수백 장이 넘는 그런 반성문들을 보고 검토하시게 될 것인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써여 있는 그런 반성문을 계속 보시게 된다면 커다란 감흥이 없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도 판사 출신, 변호사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을 아주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기 형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내 문체나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함만 잘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좋은 반성문의 문체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해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습니까? 그때와 동일하게 그 대상과 적어야 할 내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반성문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줄여주고 더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 그 사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인식,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시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재범 방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이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을 나만의 언어로 아주 솔직한 말로 잘못한 것들을 인정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진심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아주 좋은 반성문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반성문에는 많은 이야기를 적고 싶어져요. 그런데 넣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핑계, 변명입니다.
변명과 핑계가 들어가는 순간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고 반성문의 모양을 한 하나의 또 다른 구실로 변명하는 글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판사님 또는 검사님께 반성의 내용을 위주로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절대 핑계와 변명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에 반성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수많은 양형 자료들이 준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이 준비가 될 때 그 양형 자료의 내용을 반성문에다가 모두 담아내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거기 좋은 점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수많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문에 우리가 이런 양형 자료에 준비되어진 것들을 모두 다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점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제출하는 양형 자료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제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반성문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반성문에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고 반성문에 우리가 담아낸 내용들이 진정성 있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때 우리가 준비하는 양형 자료의 가치도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긴 우리의 진심도 더 명확하게 담겨질 수 있다. 따라서 반성문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변명은 제외하고 반드시 이 혐의 사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반성한 내용, 내가 깨닫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진정성 있게 나만의 언어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것이 진정성을 잘 표현하는 반성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반성문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또 한번 제가 들고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혹시 이와 관계된 아주 구체적인 반성문 작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집필한 반성문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자료 준비하시고 형사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힘내시고 이 상황을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